이 각각의 질문식에 맞춰서 1단계에 합니다. 귀중한 자소, 이 정보가 앞으로 전개되는 아이디어 발상과 아이디어를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뭡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 문제 상황을 텍스트로 된 문제를 텍스트로 인식한 이 문제 상황을 100% 그림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인과관계로 여기다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V에서 얘기하는 기능 다이어그램입니다. 기능 다이어그램보다 어드밴스된 겁니다. 파스트보다. 이 기능 다이어그램이라는 VSS는 파스트보다 더 어드밴스된 겁니다. 왜 어드밴스된 하면 V에서 얘기하는 이 파스트라는 것은 기능 간의 인과관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파스트에서는. 근데 QC에서는 PC본이라는 문제의 다이어그램은 많으지만 그 원인과 원인들의 인과관계를 QC에서 그러니까 QC에서 쓰는 PC본에서도 읽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과거에는 사람이 인식해야 됐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 말아버려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뭐냐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V의 파스트와 QC의 코즈 이펙트의 인과관계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철저하게 코즈 이펙트로 그립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개념에 의해서 모든 기능은 두 가지 속성밖에 없어요. 유익하냐, 유해냐예요. 자, 여러 가지 예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아줌마가 아들하고 싸우다가 어제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다가 딸이 컴퓨터에 선을 잘라버리고 났더니 아빠가 들어와다가 그걸 연결하다가 아빠가 전기 감전사를 했다고 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예를 이제 떠올리면 그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아이의 컴퓨터 게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다양한 생각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게임을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의 기능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게임을 못하게 한다. 자,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하느냐, 예? 아이의 관점에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할 때면 이 개능이 좋으냐 나쁘냐가 바뀌어요. 지금은 부모의 관점에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접근해 보는 겁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가 한풀합니까? 유스풀합니까? 부모의 관점이라면 유스풀한 거예요. 그래서 유스풀하다고 정의합니다. 유스풀하다. 그래서 게임을 못한다는 하나의 기능이 어떤 결과를 낳아요. 얘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 성적이 올라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성적이 올라간다 얘기예요. 올라간다. 부모의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프로예요.
부모가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상황 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신경질을 부려요. 저희 아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 지금 어떤 특정한 기술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신경질을 낸다 이거예요. 이건 한풀이에요. 자, 아이가 신경질을 내니까 신경질을 내고 이런 결과가 뭐를 낳는가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예요. 한풀 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부모의 관점에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그리고 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서 시간을 다 뺏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관점이 다 같을 거라고 이해를 해요. 한 팀원이 다 모이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지만 관점이 다 달라요. 왜 그러면 지식과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거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거를 말로써 해소를 하려니까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부모의 관점에서 이렇게 놨어요. 부모의 관점에서 쫙 해서 한 번 해요. 자, 이제 여기가 끝이가 아니죠. 다음번에 다이어그램 1은, 다이어그램 2는 아이의 관점에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도 문제를 풀어도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아이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어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의 관점에서 어프로치해서 문제를 풀면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엔지니어링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막 어프로치를 했어요. 아이를 하려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지 말고 문제 상황을 올바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잘 호지팩트 다이어그램을 잘 그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강제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이 A가 게임의 문제로서 부모 관점에서 다이어그램을 하고 이제 부모 관점에서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마크로한 거시적인 해결 방향을 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6개가 나와요. 6개가. 물론 어순이 이제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지만 뭐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성적이 더 올라가는 것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대체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게임을 못하게 하는 얼터네이티브 웨이를 찾으라 이거예요. 대안을 찾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뭐냐면 그 대안은 찾기는 찾되 그 대안은 아이가 신경질을 내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이어야 돼요.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부모가 찾는데 그 방법은 아이가 신경을 내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모순이 있어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신경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게 모순이에요. 게임은 해야 되기도 하고 게임은 못하게 돼요. 해설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돼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순을 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모순 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천만당에 있으면 이게 아니죠. 예를 들면 윽박 질릴 수 있는 구원은 뭐가 있잖아요. 이 강력한 애가 어디 구멍을 찾아 도망 못 갈 뭘 하나 주잖아요. 그게 비록 자주 쓰면 아이한테 뭐를 심어주지만 어쨌든 뭐 쉬운 게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다음 번째 방법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에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건 그것은 뭐냐면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필요 없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게임은 마음껏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게임은 마음껏 하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으라 이거예요. 이거가. 네 번째. 해서 여기서 트리지에서 여기서 뭐냐면 ISQ에서 그린 다음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1차 브레인스톰, 1차 문제 해결 회의를 이 5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래, 이렇게 풀래를 결정짓는 거가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후에 이노베이션 디렉션을 정하는 1차 미팅입니다.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관점만 조금 보면 여러 가지 다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따져보니까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낫겠다. 세 번째가 낫겠다. 여기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내면 이것이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다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디렉션을 찾아내면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들은 우리 팀원이 갖고 있어요. 다만 누군가가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경험들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고 무수한 시간을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 이 퍼실리테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가이드 이노베이션 가이드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트리즈 퍼실리테이터가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갖고 다큐멘트에서 요까지는 만드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테크닉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디어 발상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10명이 내는 아이디어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그것의 사용 없이도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성적이 올라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유추력에 대한 거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연비를 올린다라고 계산합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엔진에 어떤 연비를 높인다라는 유용한 인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을 때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강제된 아이디어 발상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면 릴레이블리티, 작동 스피드, 기계적인 강도, 조성물의 안정성, 컨비니언스 예를 든다면 릴레이블리티예요. 연비를 올려에 관련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연비를 올려야 되는 어떤 밸브 시스템에 밸브 메커니즘, 인젝션 밸브, 유저스 밸브의 어떤 밸브 메커니즘에 대한 액션 스피드,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
연료에 대한 어떤 조성 안정성, 컨비니언스, 생산성, 제조의 정확성, 형상, 범용성, 제어성. 우리는 한꺼번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가지고서 한꺼번에 몰아쳐야지 기술 개통에 있어서의 올바른 아이디어 발생인데 질질 끌어가지고는 결코 좋은 아이디어 발생 못해요. 트리지가 주는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몰아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몰아치는가 하면 강제 사고하고 가이드된 브레인스토밍을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트리지 도구들 한마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이요. 그럼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트리지를 쓰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는데 어디서 나와요? 아이디어는 도구가 절대 못 줍니다. 아이디어의 발상 주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두뇌가 뭐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생하는 거면 이 트리지의 난리지 베이스를 가지고 이 난리지 베이스에 여기에 있는 공학 원리, 여기에 있는 사례, 여기에 있는 다른 분야의 이런 유사한 문제를 해결했던 예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쪽에서 아날로지를 하는 겁니다. 유추사고를. 유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 스피드에서 저 스피드 보니까 이 얘는 뭐냐면 이런 관점에 이렇게 해야 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이 목표에 관련된 적합한 아이디어를 찾는 이 지식 베이스로부터 여기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실마리를 더 얻거나 여기서 이걸 다이렉트로 갖고 오거나 여기서 이거로부터 유추해서 갖고 오거나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액션에 들어가 보니까 프라이머리 액션에서 생각해라 모든 지점이 있어요. 컨시더 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거를 생각해 봤니 이 얘기예요. 이 도구에서 내가 짧은 시간에 강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얻겠다라는 이 어프로치 자체가. 그래서 미리 필요한 작용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거나 완전하게 수행하도록 고려를 해봐라 이거예요. 미리 해놓게요. 미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넌 고려해봤니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연비 나갔지만은 연비가 안 올라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미리 해놓기로 연비를 올린다. 여기서 어떤 착상을 얻는가 하면 연비 문제 가지고 저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이거로부터 연료를 사전에 실린더로 들어가기 전에 실린더 바켓에서 미리 가열시켜서 실린더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포드가 T-엔진을 개발할 때 연료가 사전에 가열돼서 실린더로 안 들어갔지만 지금 나오는 엔진은 어때요? 지금 나오는 엔진은 이미 실린더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서 예열돼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해결책들이에요. 이거 일반 해결책을 통해서 유추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 데에서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 작동 스피드 관점에서 어떤 이거 하는 사람이 자주 아이한테 성공한 사람들의 제가 좀 퍼지는데요. 이야기를 부모가 들려준다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유치해서 냈다 이게. 다음번에 또 아이디어. 자, 이제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 아이디어에서 그냥 아이디어라면 사람이 심리에서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해도 5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많이 내면 7개, 많이 내면 3개, 3개에서 7개 사이 가지고 아이디어 발상을 평가하고 가늠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하나의 법칙이에요. 5 플러스 마이너스 2 법칙이라는 게. 이거는 자유발상. 자유발상일 때 이렇습니다. 아주 자유발상일 때. 기술의 세계는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유발상 가지고 경영자가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강제발상해야 됩니다. 강제발상. 강제발상. 구조화된 강제발상. 이게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 요구되는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수법이 과거에 얘기하는 뭐 분위기 띄워줘라, 뭐 미화 환경 개선해라, 동기부여해줘라.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다른 업체들한테 1, 2등 다 뺏겨버려요. 강제발상입니다. 강제발상.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서 강제발상을 해요. 이게 기술의 세계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트리즈입니다. 다만 트리즈는 쓸 수 있는 문제와 쓸 수 없는 문제를 구분만 해주면 끝나요. 모든 사람들한테 트리즈를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엔지니어한테 트리즈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다만 누구나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다만 시점이 그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안 하면 나도 안 해. 내가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회사 가면 망하고 뭐 회사 가면 떨어지고 이건 둘째 문제고 우리 회사 전체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해서 점진적으로 거기서 결과를 높여주셨습니까? 그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자연은 보상을 바라고 농부가 보상을 바라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씨앗을 열심히 뿌려보면 보상은 나중에 추수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좀 바깥으로 얘기가 샜습니다만은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디어는 파이널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게 마지막 리졸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이널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스 컨셉을 만들기 위한 자원일 뿐이에요. 좋은 컨셉은 뭐에 의해서 결정나요? 자원이 많았을 때 좋은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이 단계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트리지의 난리지 베이스, 트리지의 도구들을 서베이 하면서 아이디어 발상을 합니다. 통상 이 방법에 익숙하면 요 아이디어 발상하고 요 작업하는데 크리티컬한 프로블렘이라면 3일 정도를 하게 되면 150에서 한 160개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식과 다른 사례로부터 근거 있게 파생되어 오는 것 때문에 릴라이벌리티가 높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트리즈를 쓰면 릴라이벌리티가 높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그래요. 전제가.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참 해피해요. 쉬워요. 이 아이디어들을 리스트업하고 카테고리징 해서 카테고리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 방법은 식스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이미 학습을 해놨어요. 뭐를 학습했냐면 퓨 컨셉 셀렉팅 메소드로지라는 걸 쓰고 있어요. 퓨 메소드를. 퓨 메소드라는 걸 써요. 단언코 얘기하건대 현재의 식스시그마 활동에서는 퓨 메소드로지를 쓸 거리가 없어요.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배움만 있어요.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퓨 메소돌로지는 아이디어의 양이 너무나 많고 컨셉의 양이 너무나 많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을 셀렉팅하기 위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는 데다가 식스시그마 추진부서에서는 퓨 메소드가 안 들어가면 BB를 인증하는데 딴 죽을 거래요. 미치는 노릇이죠. 제가 MVP거든요. 식스시그마 삼성 SDA에서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화된 아이디어, 강제사고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더 많은 아이디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트리지가 아니라 트리지 할배라도 도입하고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안 기울이면 강물에 떠 있는 배와 똑같아요. 거대한 물결이 흘러나올 때 내가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과는 없지만 그대로도 열심히 노를 저으면 이 자리에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빨리 저으면 급류도 해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창의력이라는 힘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의해서 나타나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트리지라는 것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면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트리지 개념에 따라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트리지에 있는 진화의 법칙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설정한 기준과 기준에 맞는지 이게 썼을 때 어떤 페일러가 일어나는지 없는지를 모두 점검해서 여기서 우리가 라스트하게 얻는 것은 뭐냐면 컨셉 솔루션은 컨셉은 하나의 문제에서 컨셉 솔루션은 1, 2, 1, 2, 3 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이거는 지금 좀 내뒀다가 다른 자원이 성숙될 때 할 것,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게 없어서 트리지 활동해갖고 이거 다 만들면 나중에 할 거 요거는 갖다 이건 미리 선행특허로 명세서 써서 특허 등록하고 이건 빨리 해갖고서는 이건 빨리 개선부서나 품질부서에 넘겨서 이건 빨리 실천하도록 하고 직실천하도록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자원이 없다면 빨리 이렇게 하려면 이거 자원이 없다면 이건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아웃소싱 이미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찾아보고 해서 이걸 갖다 없으면 빨리 이걸 임플리멘테이션해서 기술 도입해서 내 걸 돈 쌀 때 임플리멘테이션 이걸 안 만들어 놓고 발등에 떨어져 갖고 이거 5년치 10년치 얘기를 해본들 여기 인볼브 되고 여기에 지금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피곤하죠. 근데 내가 편할 거냐 편하지 않을 거냐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합니다. 중앙대학교 가서 이런 얘기하고 연세대학교 응용통과학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알아요? 그 강의 때 고무됐던 사람들 몇몇이 제2세대의 트리지의 메인들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 왔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각 기업의 트리지의 그 LS 케이블이던 트리지의 메인들은 뭐냐면 그때 여기에 고무됐던 사람들이 남이 해서가 아니라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트리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갖고 각 기업의 트리지 전문가로 스카우트 돼갖고 들어가 있어요. 신입지원 해갖고.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5단계 프로세스를 그냥 보는 걸로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하는 방법만 여기서 뭐 이 짧은 시간에 하는 방법만 예술고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만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측면을 보신 거예요. 한 측면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 소프트를 만든 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온디맨드 상에서 프레틀리만 컴 GI 그냥 슬래시 컴까지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지 구독하듯이 구독하는 툴이에요. 필요할 때 구독하면 돼요. 필요 없을 때 안 보면 돼요. 잡지 안 보면. 항상 내가 저널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기사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이 온디맨드로 바뀌어가요. 이렇게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그 골드파이어도 이 방식으로 바뀐 거고 아이데이션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1차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아이디하고 구독권을 가지면 사용권을 가지게 되면 이걸 당분간 안 바꿔 놓을 테니까요. 당분간 그냥 테스터 안 바꿔 놓을 테니까 트리즈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이걸 써보세요. TESTR1 1이에요. 1 넘버 1이 되고자 해서 1입니다. 그래서 로긴 그러면 시간이 계시는 분은 트리즈 책, 저 책 중에서 딱 읽을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책들은 그냥 소장의 목적이라면 갖추시되 트리즈 책 가운데 저 중에서 꼭 한번 밑줄 쳐가면서 읽을 거는 뭐냐면 저기 영문으로 써 있는 거 생각의 창의성 많이 읽으세요. 생각의 창의성. 나머지는 소장의 목적으로는 갖고 있을 만해요. 소장의 목적으로. 저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걸 꼼꼼하게 읽으세요. Introduction, Creation Methodology.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본적인 컨셉, 아이디얼리티, 다이어그램 하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적인 트리지에서 가이드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트리저, 그 다음에 밸류 엔지니어링의 파스터, 기능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 이러한 사상이 하나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데이션사의 자회사입니다. 협력사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트리즈의 핵심, 에센스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트리즈의 에센스는 발명 원리 한두 개 외우는 것, 76가지 표준의 개념, 아무 쓸데할 게 없어요. 시간 날 때 그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논문 쓰고, 보고서 쓰려면 저 이론 갖다 들이대려면 저 책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기업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아웃풋부터 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new project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들어가면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보시면 내가 억세시빌리티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 컴포넌트 해갖고 소프트웨어 요소들을 이제 갖고 오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이건 더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앞서서 보였던 데스크탑 PC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왜? 현대적인 아이트리즈의 사상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그래서 아이의 게임.
성적 향상이 내가 지금 부모가 안고 있는 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시간이 되는 것만큼, 인식하는 것만큼 상황에 대한, 아까는 질문, 이거 깨알같이 미리 그것도 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가이드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해놨잖아요. 그거를. 근데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번거롭고 그것도 귀찮은 행동이에요. 뭘 쓰는 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거 쓰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개선하겠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뭐 주어진 지식과 정보만큼 또 내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만큼 이거는 이제 기술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펑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펑션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창을 띄워야 되니까 소프트웨어고 모델링을 띄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델링 창이 이제 인터넷에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익한 기능과 유의한 기능의 관계로 코지 팩터 그 QC에서 얘기하는 그 피시본, V에서 얘기하는 파스터 이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요번 주 받고 가셔갖고 조금 가면 다음 주에는 이건 한글이 들어갈 거예요. 하도 안 돼갖고 요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 치면 이게 한글로 하게 되면 이게 브로킹이 돼요. 이렇게. 폰트가 안 맞아갖고 유니코드 이게 지금 안 돼갖고. 근데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건 남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니까 useful, harmful, contradiction 있어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끌고 가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이걸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것도 이제 현필이에요. 따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그냥 인식한으로 얘기할게요. 뭐 나쁜 얘기를 한다고 그래. 애가 짜증낸다는 거 이렇게 뭐 해서. 이건 이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풀한 거고 이건 유스풀한 거니까 여기 한풀과 유스풀이 종지하면 얘는 뭐냐면 컨트라딕션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게 지금 폰트가 안 나서 자 이거를 해서 포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찾아요. 이게 지금 가이드된 브레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했더니 모순을 해결하니까 트리즈를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면 물리적인 모순은 공간 분리, 시간 분리, 전체와 부분의 분리, 조건에 따른 분리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쨌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모순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을 분리시키는 방법의 발명 원리를 보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different location, 다른 위치 원리를 써라 이거예요. 그 원리를 이렇게 썼어요. 원리를 보고 이 원리를 보고 아이디어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도구를 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서 이걸 보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내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누나 방 옆으로 옮긴다.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감시 요원을 붙이는 거죠. 아이디어. 제일 먼저 찾는 건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원리를 가지고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 릴레비티가 높겠죠. 이게 강제된 창의력 발휘, 강제된 브레인스토밍, 강제된 사고. 틀리지 다른 거 아닙니다. 강제 발상 툴입니다. 이론의 재미를 느끼신 분들, 앞으로 더욱더 레벨을 높여가실 분들은 학습으로 보충을 하시면 돼요. 학습으로. 다만 그 학습과 이론이 좀 미약하더라도 일단 도구를 통해서 아웃풋을 찾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패턴화시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컨티뉴스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구호를 가지고 하는 혁신은 지났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혁신은 지났어요. 과학적이고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법 갖고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사고의 기술을 터득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비스 경제인 지식정보에서 살아남는 확실한 창의력 수법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미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저는 트리즈를 처음 봤을 때 17년을 특허법을 가르쳤어요. 특허 제도를 가르쳤어요. 발명 신고서 쓰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페이턴트 맵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특허 교재만 만든 것만 해도 십수십 건이 넘어요. 사내 교재로서. 연구원에 들어오면 신입사원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특허 교육을 무수하게 시킵니다. 라이센싱까지. 상담까지, 협상 능력까지. 트리즈를 접한 순간 그 사람들한테 빌고 싶었어요. 그 연구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줄였을 수 있는데. 근데 나만 그렇게 인식했나 했더니 이분도 똑같이 인식한 거예요. 러시아의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뛰어난 신기술을 만든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과학기술계를 갖다가 변화시킨 앵글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특허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해요. 이 발명가가 만든.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는 발명도 존재해요. 이 사람이 알투슐러의 트리즈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묵먹기 퉁이를 강의라고 딱 끝나는 순간 자신은 모를 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시행착오와 거기다가 조금만 운만 가미된다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기업의 시간은 돈입니다. 그죠?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도 써먹을 곳이 없어요. 이미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선생님만 돼서 좋은 사고 패턴을 익혔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새로운 사고의 기술, 새고 생각하는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거기에 트리지가 가치가 있다고 보죠.